최근 삼성전자의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며 중국에 의한 기술 유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국 기술에 대한 집착은 반도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방산업체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등극하면서 중국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무인 로봇을 표절한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어 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하여 내놓았다는 사족보행 로봇의 모습이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과 너무도 유사했던 건데요. 한국이 선구안을 발휘해 개발한 미래기술에까지 중국이 탐욕의 송곳니를 드러낸 상황. 하지만 이렇게 기술 유출의 위협을 받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전 세계 업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한없이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이 아무리 한국 무기 짝퉁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국을 절대 앞지를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중국은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기술 모방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과학이나 숙달된 기술, 아니면 최소한의 자본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개혁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뒤진 외국의 구식 무기를 대량으로 복제해왔습니다. 그동안 짝퉁이라고 비난받아온 중국산 무기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복제를 해오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수호의 27 시리즈에서 J11, J15, J16을 복제해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4,000대가 넘는 중국 군용기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욕 한 번 먹고 성능 좋은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온갖 편법으로 짝퉁을 찍어낸다고 해도 짝퉁은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복제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결국 짝퉁 만들기를 포기했던 여러 무기들을 봐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와닿고도 남죠. 중국 최초의 군용 기동헬기 J-20은 중국판 블랙호크로 불리는 기종으로 외형만 보면 대놓고 미국의 UH-60 블랙호크와 똑같습니다. 중국은 과거 중형 기동헬기로 소련에서 도입한 밀8과 밀17 계열 헬기를 운용했지만 1985년 미국에서 민수용 S-70C 헬기 24대를 도입해 운용해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블랙호크의 완벽에 가까운 설계에 감탄하며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블랙호크를 복제하겠다는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블랙호크를 완전히 복제한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와 동력 시스템이 지나치게 정교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기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블랙호크의 기계적인 완성도를 복제해낸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국 적당히 외모만 복제에 성공한 것으로 정신승리하는 상황인 중국인데요. 이처럼 블랙호크는 당시 기술로도 무리였지만 2022년 현재로서도 기술을 복제하는 건 어렵다고 중국이 두 손 두 발 다들게 된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100년의 명작이라 불리던 CH-47 역시 중국은 복제를 시도하다 대망신만 당했습니다. 1975년 월맹군은 거의 완벽한 상태의 CH-47을 전장에서 노획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에 의해 미국의 최첨단 헬리콥터를 손에 넣고 눈이 돌아간 중국은 마스터 플랜도 준비하지 않고 상호 협의도 없이 헬기를 분해해버립니다. 중국의 여러 항공연구소와 제작업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CH-47을 복제내기 위해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해해보니 CH-47의 미션박스 정밀도가 터무니없이 높았고 장착된 T-55L11C 엔진은 출력이 2800kWh에 불과했음에도 밀 6에 탑재되었던 TB-EBM 엔진보다 훨씬 정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국의 기술로는 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중국항공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CH-47의 잔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중국의 항공 관련 기관이 골머리를 앓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CH-47의 미션과 엔진 복제는 무리에 가깝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이 복제를 시도한 덕분에 무기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명작들을 무시하는 발언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무기 복제 시도는 중국의 후진성과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 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요. 이렇게 뛰어난 무기만 보면 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이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는 명품 K9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자주포 중 최상위권 모델로 꼽히며 유럽과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는 K9의 성능의 트집을 잡던 것도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는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K9의 종이 재원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고 비난하며 K9은 중국산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며 한국을 신뢰하고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까지 바보로 만드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PLG-05의 형편없는 성능까지 밝혀지게 되자 중국은 창피만 당하게 되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 무기 기술의 복제에 참패했던 것과 같이 K9 자주포의 정밀함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던 중국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잘못된 애국심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들의 한심함을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무인체계 운영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는 시스템을 갖춘 로봇 개발을 추진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무인 로봇 개발의 선두주자로 등극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배가 아팠던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대놓고 따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과 중국산 로봇의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했던 것인데요. 4월 중국 IT 매체인 기즈모 차이나는 중국 로봇 스타트업 웨이란이 알파독이라는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알파독의 가격은 약 275만 원으로 비교군인 스팟의 가격이 약 8,300만 원인 것에 비해 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또 다른 중국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도 로봇계 엘리엔고를 공개했는데 이 역시 스팟과 흡사하다는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생긴 건 따라할 수 있어도 성능은 절대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스팟은 탁자 밑으로 포복 이동하고 바나나를 밟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팟이 마치 실제 동물인 것만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반면 중국 스타트업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다양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엎드리거나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뿐이었죠. 웨이라는 로봇을 밀어도 로봇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고 말했지만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무인 로봇들은 기존에 부여된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군사작전 지역의 물품 운송수단으로 설계된 스팟과는 성능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이 이제야 실용적인 사족 보행 로봇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보다 미래 무인 기술에 있어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2 흑표로 유명한 국내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의 경우 국산 다족 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한 군사용 다족 보행 국방 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국산 무인 전투 로봇이 어둠 속에서도 기관총 사격을 하고 야지에서 기동하는 영상도 공개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로봇은 무인 수색 차량으로 이는 육군 기계화 부대에 앞장서서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 중인 국내 최초의 무인 지상 로봇 무기입니다. 이와 같은 무인 로봇 중에서도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보행 로봇은 사람처럼 암벽을 등반하는 등 개인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 소수의 군사 강국들만이 구현해낼 수 있었던 보행 로봇의 높은 문턱까지 현재의 한국은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로봇공학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으로 사족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이족 보행, 다시 말해 전투 능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것인데요. 적과 아군을 식별하면서 소총을 발사하고 회피 기능까지 갖춰진 전투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전투 영상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을 베끼려다
중국이 망신만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대한민국 무인 국방 기술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